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은 딱 보이시죠? 네, 바로 추세를 타는 거, 바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는 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매일같이 아니면은 어떻게 어쩌면 평생 달고 다닐 그런 숙제 같은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효율적으로 추세를 잘 타고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단단히 먹고, 저도 뭐 지금 한 거의 한 15년, 막 17, 18년 정도 지금 투자업에 지금 동사하고, 물론 이 투자함에 있어 투자라는 곳에서 18년 그 정도 좀 어떻게 보면 놀고 있죠.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시장에 대한 변화는 그렇고, 그래도 나름의 뭐 그간에 좀 쌓아온 인사이트를 토대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자, 뭐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든 거예요. 40% 물론 더 이상 뭐 100% 수백억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40%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우리는 왜 늘 10%에 만족을 하는 걸까? 자, 추세를 탐에 있어서 과연 변동성을 이겨내는 방법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자, 이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10%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에 좀 이게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넘어가는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만족감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좀 또 보통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이게 제가 강조했던 바로 빅머니 수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결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드러났던 게, 우리 시장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좀 변화됐던 부분 중 하나가 2023년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은,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 2차 전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반도체, HBM 관련된 부분이 있고, 즉 빅머니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이 추세를 타고 진짜 뭐 최소 더블 그 이상의 수백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강력한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즉 지금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빅머니 수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추세는 일단 수급이 만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주가의 방향, 결국엔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즉 수급이 만드는 겁니다. 자, 기관이 사고 또 외국인이 사고, 결국 뭐 빅머니 수급에 대한 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집된 물량을 잡고 나서 이슈라든지 재료가 터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질 때 주가는 사실상 이게 우연히 오르는 게 아니고 이미 작업을 한 거죠. 그들은 사실 수년간, 뭐 길게는 정말 수년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두산 에너빌티가 그 사례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차트 통해서.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무엇이냐? 물론 이제 뭐 예측하려 애쓰는 거, 기업적인 분석, 미리 이런 산업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 해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선행이 되었을 때 지금 빅머니 수급이 들어와서 추세가 이어진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 올라타야 되는 그런 용기가 조금 필요한 거죠.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용기 있게 따라 붙고, 그 수급이 이어질 때는 손 떼지 말고 변동성에도 일단 중심, 그냥 적정 지지 구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 익절 구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를테면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이게 15,000원까지, 이게 12,000원까지 갔어요. 다시 11,000원 변동됐잖아요. 근데 11,000원에서 다시 반등해서 13,000원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물량 소화해서 한번 돌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연하게 빠진다고 외도가 아니라, 이를테면 내가 11,000원 이탈 시에 일부 좀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기준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추세를 따라서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즉 그 수급이 이어질 때 손 떼지 말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좀 추세 매매의 기본이자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오르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부분으로 그냥 막 가는 놈에 그냥 막 질러대는 뭐 쉽게 말하면 좀 질러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봤을 때 결국엔 조급함이 수익을 만드는 조급함이 수익을 막는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 모든 거는 조급함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이제 엉덩이 무거운 자들이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꽤 높은 자리로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결국엔 여기서 생기는 건데 주가가 일단 뭐 10% 정도 올랐어요. 와, 만족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투자자들 머릿속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시작되겠죠. 아, 이 정도면 됐지. 더 갔다가 다시 빠지면 어떡해. 아, 지금 팔면 뭐 손해는 아니니까 뭐 이 정도 뭐 그래 이 정도는 뭐 만족하지.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게 진짜 투자지. 자,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진짜 먹을 수 있는 40에서 50% 자리를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킥. 어제 했던 부분을 응용해야죠. 분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할을 활용하면은 일단 10% 구간 넘어서고 40% 갔을 때 최소 20에서 30%는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라는 건 한번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은 생각 이상으로 갑니다. 강합니다. 특히 올해 조선업, 방산도 괜찮았고 원전도 괜찮았고 조방원 괜찮았죠. 그리고 지금 다시 좀 눌림을 받고 있지만 바이오도 꾸준하게 추세를 잡아서 결국에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 지금 주가라는 건 사실 한번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은 항상 이상의 그 긴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나 산업의 사이클적인 부분이 길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수익권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사실 뭐 손실에 대한 공포보다는 수익 실현을 못할까봐에 대한 불안감에서 팔아버리는 심리가 좀 더 있어요. 즉 조급함이 수익의 발목을 좀 잡는 건데, 자, 이렇듯 지금 조급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게는 뭐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이 조급함을 늘 이겨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 하나의 숙제와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남겠죠. 우리 투자함에 있어서. 자, 그리고 추세를 타는 자 수익을 먹는다. 자, 최근 시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AI, 로봇, 방산, 친환경 에너지 분명한 주도 섹터가 있고 그 흐름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씩 자 응용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트를 살펴볼게요. 지금 박스권에서 다시금 좀 눌림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이 상승 전에 보시면은 요 구간부터 좀 더 넓혀서 볼게요. 지금 요거를 제외해 놓고 보면은 이 상승에 대한 걸 제외해 놓고 보면은 자,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매집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또 좁게 보면은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지금 거의 한 23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전이죠. 2년 전부터 그 한참 전부터 딱 2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물량을 2만 원대부터 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와 변동성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의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것도 지금 보시면 30-40% 거의 한 40%에 대한 변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는 만족을 하면서 가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빅머니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딱 요 구간에서 지금 털리는 게 보이시죠? 개인들만 지금 다 팔고 나갑니다. 자, 어떠한 변동성이 있든 그들은 묵묵하게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도 지금 23년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천천히 쭉쭉쭉 지금 외국인들의 이 밑에 요거를 좀 요거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요거 지금 제가 쭉쭉 지금 또 이렇게 또 졸렸네. 네, 잠시만요.
해서 요 구간부터 볼게요. 23년부터 22년부터 지금 요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 지금 파란색이 외국인이고 빨간색이 기간입니다. 이 보유 수량에 대한 누적되는 걸 보세요. 자, 보이시죠? 지금 쭉 보는 거예요. 쭉. 지금 이 변화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물론 눌렸을 때 이거는 이제 기간이 들어왔다 한번 엑시트 한 거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점차 딱 여기서 핵심인 거는 장기 추세 위로 올라온 거예요. 보시면은 어쨌든 원전에 대한 거는 전 정부에서는 안 좋았잖아요. 전 정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 원전이 완전 최악이었잖아요. 원전을 원전을 다 가동 중단하고 했으니까 탈원전 선언하면서 그때는 근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그런 기조로 좀 이어가고 있었고 지금은 또 이제 AI 생태계에서 달라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 위로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외인들에 대한 빅머니들은 정말 오랜 기간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도 하나도 팔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더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 시그널이 한번 체크됐죠. 물량 테스트면 3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안 팔았어요. 물량을 오히려 계속 더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터지는 건데 자, 여기서 또 봤을 때 이제서야 외국인들 조금 팔았지만 아직도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당겨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엄청 판 것처럼 보이죠. 그냥 싹 다 판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길게 누적된 매물량을 봤을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랠리를 위해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추세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함은 결국에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올해 사실 제가 2만 원 구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장기 추세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추세 변환되고 이 흐름을 소화했을 때 여기를 3만 원을 돌파했을 때 이거 새로운 빅머니 추세로 인해서 달라진 흐름.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 보죠. 외인 기간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있는 겁니다. 자, 돌파했죠. 변동성 나왔죠. 지금 돌파 후에 신고가 52주 신고가 랠리 찍었을 때 여기서 핵심인 거는 5일선 이탈되지 않고 5일선 추세를 타는 겁니다. 지금 이 보라색 선이 5일선 추세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탈 안 됐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릴 거. 지금 이 구간 보면은 지금 또 한 번 급등 나서 이격이 벌어졌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격을 소화하면서 가야 추세가 장기적으로 오래 갑니다. 자, 그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죠. 지금 눌렸죠. 눌리면서 이격을 한번 조절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지죠. 지금 5일선 추세 터치 안 하면서 안 깨고 있죠. 여기서 한번 깼는데요. 몸통 일단 걸치고 있죠. 다음 날까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몸통을 걸치고 있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날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은 추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5일선 안 깼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안 깼잖아요. 변동 줬잖아요. 여기서 꽤 많이 털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상승 가운데 자,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사요. 의지죠. 요 빅머니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 상승 흐름에 개인들 물량 탈탈 털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딱 그 구간이 될 거예요. 어느 구간? 지금 여기 3만 원에서 10%를 넘어서 뭐야? 지금 요 구간이 3만 원대에 시작했을 때 그래도 한 20%까지 가지만 자, 이를테면 여기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제가 이거 키를 좀 이렇게 중복돼서 그랬는지 여기 한번 자, 이 구간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요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요거에서 가면 요 정도 한 20% 그쵸? 그래서 변동 나올 때 다 턴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 거는 근데 음봉 나올 때 가급적이면 매도보다는 음봉 나올 때는 이거는 어떻게 더 잡냐에 대한 거고 기억하세요. 늘 음봉 나올 때는 추격보다는 잡냐. 그러니까 이게 보유 관점에서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 매수 관점이 아니라 이 추세를 타는 부분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팔 때 가급적이면 그냥 양봉에 팔아요.
음봉 나올 때 파는 것보다는 양봉 나올 때 팔고 음봉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물량을 실어가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유효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추세를 타고 갔어요. 쭉쭉쭉 가볼게요. 쭉쭉 이격을 잘 맞추고 여기서 이격 한번 벌어졌어요. 확인되시죠? 이격 벌어진 거 확인되시죠? 와, 눌렸죠. 이격을 또 맞춰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과연 꺾이나? 네, 안 꺾였네요. 5일선 바로 터치 후에 재차 급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격을 정말 잘 맞춰서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7만원 돌파 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눌림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빅머니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터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물량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 나오고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흐름 봤을 때는 6만원 단에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체크됐거든요. 6만원 단에서 바닥 구간 잡히고 요 박스권에서 지금 이평이 수렴되고 나서 어떻게 지금 대기 중에 모멘텀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터졌을 때 과연 투자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다시금 7만원 돌파 이후에 추세를 어떻게 잡아갈지 그 부분이 또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 좀 체크됐고, 또 뭐 소송중공 사실 뭐 말하기가 무섭게 지금 이거를 아마 저와 함께 뭐 오랜 기간 좀 이렇게 커뮤니티를 해 오셨다라고 하면은 6, 7만 원에서 지금 이게 몇 배 간 겁니까? 20배 왔어, 20배. 6, 7만 원에서 놀던 게 지금 120만 원 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지금 이 구간까지 정말 뭐 묻어두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패스하고 좀 최근까지 리가켄바이오로 한번 사례를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좀 재밌죠. 이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복귀하면서 가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실수가 나오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이렇게 우리는 이 지난번에 변동성 이겨냈지 이렇게 좀 잡아가는 거예요. 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5월 연초에 사실 조방원 갈 때 바이오 쪽은 안 좋았고, 그리고 뭐 나름 뭐 다른 기술주들도 좀 흐름 나왔을 때, 뭐 로봇 이런 거 흐름 나왔을 때 바이오는 분명히 뭐 금리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실체에 있는 부분 ADC의 또 왕이잖아. ADC 왕 리가켄바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세를 하락되고, 여기서 또 아마 브릿지 관계에서 얘가 좀 지분 투자했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좀 임상 실패하면서 안 좋았죠. 그 영향도 일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늘 가급적이면 전 추세 타는 거는 이 하얀선 있죠. 장기 추세 위에서 흐름이 나오는 거를 봅니다. 이게 224일선이거든요. 장기 추세 위에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추세에 대해서 밑에서 놀고 있는 거는 벽에 부딪히고 완벽한 트리거가 발생돼서 돌파하는 거는 이거는 붙어야죠.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는 가급적이면 이 위에서 노는 것들을 선호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작년에 대한 부분보다 올해 다시금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장기 추세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좀 관망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탈되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는 정말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했어야 되지만 돌렸죠. 그러면서 장기 추세 다시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일단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됐네. 바닥 구간. 그리고 올라갔어. 그러면서 여기 기준선 상단을 한번 돌파했죠. 기준선 상단 돌파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다시금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어질 수 있겠다. 여기 좀 더 내려서 볼게요. 이 구간 돌파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12만 원만 돌파해서 안착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하나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저항 매물이 12만 원대 두텁게 있으니까 바로 소환을 못 하겠죠. 눌렸단 말이에요. 눌리고 나서 다시 장기 추세 위로 내려왔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여기까지 내려왔어. 체크해야 될 거 뭡니까? 그럼 여기서 과연 이중 바닥을 형성하느냐? 형성했네요. 형성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쭉쭉 볼게요. 다시 반등하고 오케이. 여기도 장기 추세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하네. 체크.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천정, 단기 이중천정 돌파하기 위한 시도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받을 거. 그럼 과연 여기 이번에는 돌파 시에 12만 원 안착해주냐에 대한 부분.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죠. 근데 다시 눌리네요. 분위기 좋아요. 눌리죠.
눌리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중바닥 확인했죠. 그런데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여가고 있죠. 여기 저점 높여가고 있죠. 오케이, 추세가 잡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신뢰가 높아졌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11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 이탈 시에 물량을 더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다시금 장기 추세선을 돌파했죠. 장기 추세란다. 기준선, 상단선, 빨간선 돌파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지금 삼중천정까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12만원에 대한 강력 저항, 이때 지금 매물을 조금씩 소화해 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또 체크를 해봅니다. 12만원 돌파했어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 완전 전환되면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했어요. 다시 눌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뭡니까?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 저항선이었던 12만원이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는 지지선으로 변할 수 있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할 수 있나? 완벽한 추세에 대한 그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섰는지 봐야 되겠죠. 자, 지지 받았죠. 추세를 잡고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추세 잡힌 거 봐야 될 거 뭐라고 했죠? 이격이 벌어졌지만 5일선에 대한 몸통 걸쳐 있죠. 그러면 이거 5일선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오버슈팅이죠. 15만 돌파. 이거는 한번 파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윗골이 다는 거는 파는 거예요. 설령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해도 이거는 한번 팔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아직 5일선 추세 타고 있어요. 근데 5일선 이탈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 정리.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추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죠. 그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그래도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뭐 지금 세제 개편이라든지 약간 노이즈로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추세, 그리고 빅머니 수급,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잡혔을 때 5일선 흐름 이격 맞춰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뭐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누적적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뭐 사실 뭐 0에서 50,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투자 비중 투여한 거 100% 다 못 먹고 나와요. 100%를 여기에 다 판다 그건 아니고, 분할하더라도 최소 50% 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10% 먹을 거 우리는 30% 이상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뭐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나씩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까지 짓눌렸던 게 그런 거 있었어요. 산업은행이 뭐 지분 오버행 관련된 우려가 있었고, 여기 또 조선이 지금 1분기 상반기 강세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조선이 좀 쉬어갈 때 뭐 다른 부분도 좀 바통 터치해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물량을 얘도 하나도 안 빠졌더라는 거예요. 물량이. 자, 그래서 결국 빅머니 수급이 들어왔고, 이거는 근데 좀 특이한 게 외인 기관이 많이 털었어요. 근데 외인은 조금씩 물량을 늘리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는 정도였어요. 유지만. 그러면서 이 개인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개인들이 딱 상승할 때 막 내려주니까 주가 오르죠. 빅머니 수급의 특징이에요. 이게 개인들이 절대 다 못 먹게 하는 그런 좀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변동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체크를 했다. 이 이중바닥에 대한 구간과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는 걸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옵션도 충분히 8만원 구간에서 공략해서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네. 이렇다 지금 좀 추세가 잡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지금 추세를 대응함에 있어서 결국 심리적인 부분과 싸워야 되는 건데, 결국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 이전에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불안함, 조급함, 두려움, 이 모든 게 사실 추세를 놓치게 만들고,
눈앞의 작은 수익에 만족하기 그렇죠. 눈앞의 작은 수익에 좀 만족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의 킥이 되는 부분. 물론 모든 내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다 이렇게 뭐 수익 극대화자가 아니에요. 한두 종목에 대한 킥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모든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로움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나 심리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되는 투자, 추세 올라서 끝까지 가는 투자, 이걸 하기 위해선 흐름을 인정하고 수급을 관찰하고 무엇보다 내 심리,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추세탐에 있어서 상승 추세, 지금 신고가 랠리 흐름은 5일선과 이격을 맞춰가는 부분, 요 구간을 체크해야 되고, 팔 때는 음봉보다는 양봉에 팔자, 이런 부분. 그리고 정말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을 때는 5일선 이탈 시에는 팔아도 상관없죠. 그때는 음봉 양봉 상관없죠. 그런 부분에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하나, 팔았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혹시라도 뭐 다음에 대한 기회가 있겠지만 그 구간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추격하는 것보다는 더 가더라도 다음을 또 생각하면서 또 다음 종목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심리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유연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지금 뭐 추세적인 부분, 빅머니 수급 관련된 부분, 뭐 어제는 이제 분할 관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부분,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예시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만들고, 여러분께 좀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유용한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근데 이 덕에 또 마감 정리를 못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마감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뭐 늦게라도 한번 제가 간단히라도 체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잡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하루 남았네요. 무더위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폭염이 오더라도 우리의 계좌는 꾸준하게 폭염이 오니까 더 뜨겁게 달궈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순환 장세, 실적 장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 뭐 빅머니 수급들이 지금 약간 수급에 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변동성의 기회를 또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